부모님 요양비로 매달 200만 원 넘게 내는 가정이 있습니다. 장기 요양 등급 하나만 받으면 국가가 최대 85%를 내줍니다. 1년이면 2천만 원 가까이 아끼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세 가지를 다루겠습니다. 첫 번째, 등급 없이 요양비를 내면 매달 얼마가 새는지 정확한 금액을 보여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한 통으로 등급 신청하고 5분 만에 접수 끝내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세 번째, 등급 판정에서 떨어지지 않는 준비법까지 다룹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준비 없이 신청하면 10명 중 두세 명이 탈락합니다. 탈락하면 다시 신청하는데 몇 달이 걸립니다. 그 몇 달 동안 200만 원씩 계속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겁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래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돈이 새고 있는 겁니다. 부모님이 65세가 넘었는데 장기 요양 등급을 한 번도 신청한 적 없는 분, 요양보호사나 주간보호센터 비용을 전액 본인 부담으로 내고 있는 분, 부모님이 혼자서 씻거나 이동하는 게 힘들어졌는데 아직은 괜찮겠지 하고 넘기고 있는 분,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확인 한 번 안 해서 매달 170만 원씩 날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박씨 부부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 상황이 얼마나 급한지 바로 아실 겁니다. 박씨 아줌마가 올해 초 친정어머니를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86이신 어머니가 작년 겨울에 현관 앞에서 넘어지셨습니다. 고관절이 부러졌습니다. 수술은 잘 됐습니다. 퇴원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처럼 걸을 수가 없습니다. 화장실까지 10발자국을 혼자 못 갑니다. 씻는 것도 누가 잡아줘야 합니다. 밤에 소변이 마려우면 혼자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불에 실수를 하시는 날이 늘었습니다. 박씨 아줌마가 처음에는 직접 다 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친정에 갔습니다. 어머니를 씻기고 아침을 차리고 빨래를 돌리고 점심까지 챙겼습니다. 오후에 잠깐 집에 왔다가 저녁에 다시 갔습니다. 저녁 먹이고 기저귀 갈아드리고 10시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까 박씨 아줌마 허리가 안 좋아졌습니다. 본인도 63세입니다. 어머니를 들어 올릴 때마다 허리에 통증이 왔습니다. 손목도 시큰거렸습니다. 밤에는 피곤해서 쓰러지듯 잤습니다. 박씨 아저씨가 아내를 보다 못해 말했습니다. 당신 이러다 쓰러져. 요양보호사를 부르자. 박씨 아줌마도 더는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동네 요양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요양보호사를 하루 3시간씩 보내주시면 한 달에 얼마예요? 센터에서 대답했습니다. 등급이 없으시면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하루 3시간 기준으로 한 달에 약 180만 원 나옵니다. 박씨 아줌마 숨이 턱 막혔습니다. 180만 원이요? 센터 직원이 말했습니다. 네. 거기에 식재료비, 기저귀, 위생용품 따로 드시면 200만 원은 넘으실 겁니다. 박씨 아줌마가 전화를 끊고 박씨 아저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한 달에 200만 원이 넘는데. 박씨 아저씨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200만 원이면 1년에 2,400만 원이야. 우리 노후 자금이 3년이면 바닥나. 박씨 아줌마는 그래도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친정어머니를 길바닥에 내놓을 수는 없으니까요. 본인이 쓰러지면 어머니를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석 달은 했습니다. 1월에 198만 원, 2월에 203만 원, 3월에 212만 원, 석 달 합계 613만 원입니다. 박씨 아저씨 퇴직금 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4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박씨 아줌마가 경로당에서 이웃 김 여사를 만났습니다. 김 여사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비슷한 나이, 비슷한 상태였습니다. 박씨 아줌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요양비 때문에 살림이 너무 팍팍해. 김 여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나는 한 달에 25만 원 정도만 내는데. 박씨 아줌마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어떻게? 김 여사가 말했습니다. 장기 요양 등급이라는 거 있잖아. 나는 시어머니가 3등급 받으셨거든. 그러면 국가에서 85%를 내줘. 박씨 아줌마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게 뭔데? 나는 처음 들어. 김 여사가 말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봐. 1577-1000이야. 거기 전화하면 다 알려줘. 그날 저녁 박씨 아줌마가 밥상에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바보였어. 장기 요양 등급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만 모르고 전액 다 낸 거야. 박씨 아저씨가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그러면 석 달 동안 600만 원 넘게 낸 거 안 내도 됐던 거야? 박씨 아줌마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김 여사는 같은 서비스 받으면서 한 달에 25만 원만 냈대. 우리는 200만 원 넘게 냈고 차이가 한 달에 175만 원입니다. 석 달이면 525만 원입니다. 박씨 아저씨가 주먹으로 식탁을 쳤습니다. 525만 원이면 손자 지호 학원비 1년치야. 손자 지호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그 돈 돌려받을 수는 없어요? 안타깝지만 이미 낸 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등급 인정 전에 낸 비용은 소급 적용이 안 됩니다. 다음날 아침 박씨 아줌마가 민준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준아, 장기 요양 등급이라는 게 있대. 너 알고 있었어? 민준이가 잠깐 조용하다가 말했습니다. 아, 어머니, 저도 사실 잘 몰랐어요. 회사에서 한번 들은 것 같은데 자세히는 몰랐습니다. 민준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42세 직장인인 민준이도 모르는 제도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민준이가 바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갔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메뉴를 찾았습니다. 신청 방법이 나와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1577-1000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외할머니가 올해 86이시고 고관절 수술 후에 혼자 거동이 안 되십니다.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상담원이 친절하게 안내해줬습니다.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공단 직원이 어르신 댁으로 방문 조사를 갑니다. 조사 후에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사합니다. 신청부터 결과까지 약 한 달 걸립니다. 의사소견서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의사소견서는 어디서 받아요? 상담원이 말했습니다. 외할머니 수술하신 정형외과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평소 다니시는 내과가 있으면 거기서 받으셔도 됩니다. 민준이가 바로 접수했습니다. 전화통화 시간 7분이었습니다. 일주일 뒤에 공단 직원이 외할머니 댁을 방문했습니다. 박씨 아줌마가 미리 김 여사에게 조언을 받아뒀습니다. 김 여사가 당부한 말이 있었습니다. 조사원 앞에서 어머니가 괜찮다고 하시면 안 된다. 평소에 못 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말해야 한다. 보호자가 꼭 옆에 있어야 한다. 조사당의 외할머니는 낯선 사람이 오니까 긴장하셨습니다. 나는 괜찮아. 혼자 할 수 있어. 라고 하시려는 참이었습니다. 이때 박씨 아줌마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번에 화장실 가시다가 문턱에 걸려 넘어지셨잖아요. 조사 직원을 보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화장실을 가시면 넘어지십니다. 제가 항상 부축해드립니다. 씻을 때도 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욕조에 들어가지 못하셔서 걸상에 앉혀놓고 제가 다 씻겨드립니다. 밤에 두세 번은 소변 때문에 일어나시는데 혼자 못 일어나십니다. 제가 못 가는 날은 이불에 실수를 하십니다. 민준이도 미리 준비한 메모를 꺼냈습니다. 외할머니가 최근 한 달간 혼자 못 하신 것들을 정리해왔습니다. 옷 갈아입기, 세수하기, 양치질, 식사 준비, 계단 오르내리기, 전부 도움이 필요합니다. 조사 직원이 90개 항목이 적힌 조사표를 들고 하나하나 체크했습니다. 신체 기능, 인지 기능, 행동 변화, 간호처치, 재활 영역을 빠짐없이 봤습니다. 조사 시간이 약 40분 걸렸습니다. 2주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3등급입니다. 인정 점수 62점이었습니다. 3등급은 60점에서 74점 사이에 해당합니다. 3등급이면 2026년 기준으로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152만 8,200원입니다. 이 금액만큼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85%를 부담합니다. 본인 부담은 15%입니다. 박씨 아줌마가 다시 요양센터에 전화했습니다. 장기요양 3등급 받았습니다. 하루 3시간씩 요양보호사 보내주세요. 이번에는 한 달 본인 부담금이 22만 8천 원이었습니다. 기존에 200만 원 넘게 내던 것이 23만 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줄었습니다. 박씨 아저씨가 첫 번째 고지서를 보고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매달 177만 원을 아끼는 거네. 1년이면 2124만 원이야. 박씨 아줌마가 말했습니다. 석 달만 빨리 알았으면 525만 원을 안 버렸어.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에요. 앞으로 매년 2천만 원 넘게 아끼시는 거잖아요. 지호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방학 때 외증조 할머니 댁에 가서 도와드릴게요. 3일 뒤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외할머니 댁에 처음 왔습니다. 아침에 씻겨드리고 간단한 운동을 도와주고 점심을 같이 드셨습니다. 외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오니까 하루가 덜 외로워. 박씨 아줌마도 허리가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가지 않아도 되니까 본인 병원도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박씨 아줌마와 같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 요양비를 전액 내고 있다면 한 번만 확인해 보십시오.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셔도 한 번만 확인해 보십시오. 등급 하나로 매달 100만 원 넘게 아끼는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등급 신청을 안 하고 돈을 내고 있는지 원인을 알아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모르고 지나치는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제도의 구조 때문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여러분이 이미 매달 내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꺼내보십시오. 건강보험료 옆에 장기요양보험료가 적혀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의 13.24%가
장기요양 보험료입니다. 여러분, 건강보험료가 월 20만 원이라면 그중 약 2만 6천 원은 장기요양보험료입니다. 매달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정작 혜택은 안 받고 있는 겁니다. 식당에 비유하겠습니다. 매달 밥값을 선불로 내놓고 막상 식당에 가서 밥을 안 먹고 나오는 겁니다. 밥을 먹으려면 저 밥 주세요 라고 말해야 합니다. 장기요양보험도 똑같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줍니다. 건강보험처럼 자동으로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박씨 아저씨도 이 구조를 몰랐습니다. 매달 보험료는 꼬박꼬박 내는데 그 보험료로 뭘 받을 수 있는지는 아무도 안 알려줬습니다. 수급자 수를 보면 규모가 큽니다. 2022년에 장기요양 수급자가 101만 9천 명이었습니다. 2023년에 109만 8천 명, 2024년에 116만 5천 명, 2년 사이에 15만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고령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등급을 받을 수 있는데도 신청조차 하지 않은 분이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그 정도까지 심하지 않다는 오해입니다. 장기요양 등급하면 침대에 누워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분만 받는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이건 틀린 겁니다.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까지 총 6단계입니다. 1등급은 인정점수 95점 이상으로 거의 침대에서만 생활하시는 분입니다. 이건 맞습니다. 하지만 3등급은 인정점수 60점에서 74점 사이입니다. 혼자 씻기가 힘들거나 화장실 갈 때 도움이 필요하거나 가사를 전혀 못하시는 분이 해당됩니다. 4등급은 51점에서 59점입니다. 5등급은 45점에서 50점인데 치매 진단이 있는 분이라면 이 점수대에서도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박씨 아줌마가 석 달 동안 전액을 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 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외할머니는 3등급에 해당됐습니다. 3등급만 받아도 매달 152만 원어치 서비스를 이용하고 본인 부담은 15%만 내면 됩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신청 절차가 복잡할 것 같다는 두려움입니다. 서류 떼러 다니고 병원 가고 복잡한 심사를 받아야 할 것 같으니까 미루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간단합니다. 전화 한 통이면 시작됩니다. 1577-1000에 전화하면 됩니다. 공단 직원이 부모님 집으로 직접 방문해서 조사합니다. 여러분이 공단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의사소견서만 준비하면 됩니다. 어느 병원에서 받으면 되는지도 공단에서 안내해 줍니다. 신청부터 결과까지 약 한 달 걸립니다. 민준이도 처음에는 절차가 복잡하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전화 7분, 방문조사 40분. 그게 전부였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오늘 당장 하셔야 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만 따라하시면 다음 달부터 매달 100만 원 넘게 아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행동입니다. 가장 쉬운 것부터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겁니다. 번호는 1577-1000입니다. 전화해서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부모님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면 됩니다. 상담원이 필요한 서류가 뭔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하나 안내해 줍니다. 본인이 직접 하기 어려우시면 자녀가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까 민준이가 했던 것처럼 자녀분이 전화해 주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됩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longtermcare.or.kr에서 공동인증서로 접수 가능합니다. 전화든 온라인이든 5분이면 끝납니다. 오늘 점심 먹고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행동입니다. 방문조사를 준비합니다. 이게 등급을 받느냐 못 받느냐를 결정합니다. 신청 후 약 일주일 뒤에 공단 직원이 부모님 댁으로 방문합니다. 이때 보호자가 반드시 동석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은 낯선 사람 앞에서 나는 괜찮다고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평소보다 잘하시려고 애를 쓰십니다. 그러면 실제보다 상태가 좋게 평가됩니다. 그래서 등급이 낮게 나오거나 아예 탈락합니다. 준비하실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일상에서 못하시는 것을 종이에 미리 적어 놓으십시오. 항목별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혼자 씻을 수 있는지, 화장실을 갈 수 있는지, 옷을 혼자 갈아입을 수 있는지, 밥을 혼자 차릴 수 있는지,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는지, 밤에 혼자 일어날 수 있는지, 약을 혼자 챙겨 드실 수 있는지, 이걸 적어서 조사 당일에 조사원에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박씨 아줌마가 김 여사에게 들은 조언 기억하시죠? 잘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된다. 바로 이 뜻입니다. 보호자가 평소 상태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어머니가 지난주에 화장실 가시다가 넘어지셨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부모님 장기요양 등급 신청해 보신 분 계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몇 등급 받으셨는지, 비용이 얼마나 줄었는지 적어주시면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주변에 이 영상이 필요한 분이 있으시면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게 가장 효과가 큽니다. 의사소견서를 전략적으로 준비합니다.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면 의사소견서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소견서가 등급 판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조사 점수가 경계선에 걸리면 의사소견서가 등급을 결정합니다. 소견서를 받으실 때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 평소 다니시는 병원에서 받으십시오. 처음 보는 의사에게 가면 부모님 상태를 자세히 모릅니다. 오래 보신 담당 의사가 상태를 정확하게 적어줄 수 있습니다. 둘, 치매가 의심되시면 반드시 치매 검사를 먼저 받으십시오. 보건소에서 무료로 치매 선별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 진단이 나오면 점수가 낮아도 5등급이나 인지지원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등급만 받아도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 비용이 하루에 5만 원 넘습니다. 월 20일 이용하면 100만 원입니다. 등급이 있으면 이 비용의 85%를 국가가 내줍니다. 본인 부담 15만 원이면 100만 원짜리 서비스를 쓰는 겁니다. 여기서 2026년에 바뀐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중증 수급자 혜택이 크게 늘었습니다. 1등급 월 한도액이 251만 2,900원으로 올랐습니다. 작년보다 20만 원 넘게 인상됐습니다. 전문 요양 3시간 기준으로 한 달에 최대 44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41회였습니다. 2등급도 37회에서 40회로 늘었습니다. 또 중증 수급자가 처음 방문 간호를 받으면 3회까지 본인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가족이 쉴 수 있는 가족 휴가제도 연 11일에서 12일로 확대됐습니다. 이 모든 혜택은 등급을 받아야만 적용됩니다. 등급이 없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다뤘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없이 요양비를 내면 매달 100만 원에서 170만 원이 더 나갑니다. 등급 하나면 국가가 85%를 부담합니다. 1년이면 2천만 원 가까이 절약됩니다. 전화 한 통 1577-1000으로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부모님 댁으로 직접 와서 조사해 줍니다. 5분이면 접수가 끝납니다. 방문조사 때 보호자가 반드시 동석하고 못하시는 것을 메모로 정리하고 의사소견서를 미리 준비하시면 등급 판정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치매 의심이면 보건소 무료검사부터 받으십시오. 부모님 요양비로 매달 200만 원 내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매달 내고 있는 장기요양보험료, 그 돈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안 찾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점심 먹고 전화 한 통만 하십시오. 그 전화 한 통이 매달 170만 원을 지켜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꼭 챙겨보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